신용환의 직관,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산업 관련해서 과연 정치가 준비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한번 경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또는 배터리 또 전기자동차 관련된 주식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있죠. 그 상승세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미래 일자리로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또 각광을 받으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각종 부품이나 장비 산업들,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산업 분야가 양극재, 음극재, 소재 산업 관련한 것, 또 장비, 패키징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또 폐배터리 재활용, 해체 기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그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만드는 소재부터 만드는 단계부터 또 사용하는 거, 그리고 다 써서 이제 해체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것까지의 이런 전체적인 먹이사슬 밸류 체인을 놓고 기대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배터리 아저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도 이렇게 히트를 치고 막 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정확도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각광을 받던 전기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어떻습니까? 왜 주식이 이렇게 처졌습니까? 테슬라 당장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테슬라 주가는 왜 하락 추세에 이렇게 맞게 됐고, 심지어 몇 개 회사들은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왔고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유로 7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킬로미터당 약 60 마이크로 이런 정도로 대기 오염을 낮춰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는 유로 7 이런 것들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사실상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기존의 화석연료, 석유 같은 연료들을 태우는 그 시간들을 좀 더 늘려주게 됐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각종 제도적인 기대, 또 규제에 대한 것, 이런 것들까지 뒤로 넘어가고 하면서 전기차 사용이 조금 줄어들게 됐죠. 자, 우선 대한민국만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 어떻습니까? 보조금 많이 주지만 여전히 비싸죠. 충전 시설 어떻습니까? 여전히 열악하죠. 이 열악한 것 중에는 한 가지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뭐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또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특정 시간대를 놓고 고속충전기를 여러 대를 비싼 고속충전기를 놓고 하기가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충전의 문제,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도 무한정 또 많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너무 적게 놔서 많이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어떤 충전의 문제, 그리고 이제 화재라든지 불량의 문제, 최근에 중국에서 전기차 운전을 하다가 감전이 돼서 뇌출혈로 입원해 있고, 이런 것들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쭉 가다가 지금 주춤합니다. 보조금 문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기차의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주춤은 하지만 30%씩 성장하던 그런 시장이 약 16% 정도의 성장률로 떨어졌지 여전히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장 속도도 높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현격히 둔화가 됐다. 그래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나름 선방한다고 노력하지만 중국의 비아디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주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전기차, 완성차 수준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우리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런 데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예를 들어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걸출하게 2차 전지 시장에서 굉장히 성과를 높게 내고 있고, 비아디 같은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를 또 가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 회사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나름 양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LG의 최고 임원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중국과 기술 격차를 그래도 5년 정도는 봤는데 지금은 사실상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각종 그 산업 규제 있잖아요. IRA 법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에 의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런 데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서 공장을 대부분 미국으로 또 이전해서 가지고 갑니다. 미국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미국에서 호황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일자리 면에서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제 전기 자동차와 2차 전지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조금 살아나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산업계에서 진짜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춤한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큰 축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주춤하면서 약간의 갈 길을 잃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들도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조금을 주면서 배터리에 대한 소유를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다가 소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폐차를 하면 폐배터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보조금을 줘도 폐배터리 소유를 그냥 차주한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 재활용 이런 부분을 이제 넘깁니다. 그런데 이 처리, 재활용의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금물에 담궈서 빼고 이런 방식들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과 또 환경 오염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 먹이사슬에 대한 구조들을 다시 우리가 설정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외국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발달되는 이런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가 뒤처지거나 심지어 도태될 수도 있겠다. 마침 잘 성장해온 소재 기업들,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들, 또 부품 기업들, 또 완성 배터리, LG화학을 필두로 한 완성 배터리 기업 이런 것들이 잘 그동안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올려치는 이런 기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세계 중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한테 뒤처질 수도 있겠다. 또는 심지어 우리가 도태될 수도 있겠다. 큰 위기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년, 20년 후에 미래 먹거리 재점검을 하고 새롭게 기획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어떻습니까? 한번 뭐를 해서 성공하고 예를 들어서 총선을 압승을 했다. 그러면 주춤하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오만하면서 다시 인기를 잃고 뒤처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 실질, 선거할 때 수도 없이 내세웠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공약으로 빌공짜 공약으로 그치면서 막상 집권 이후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집권층에게 유리하거나 집권층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현 정권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집권층들이 좋아하는 방향, 언론 장악이라든지 각종 집권층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쓰고 산업에 있어서도 중후장대 산업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 이런 쪽만 위주로 하고 민생 이런 쪽에 좀 등한시한다든지 등한시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10년, 2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산업계와 함께 그때 반짝 공약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표를 달라고 호소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상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때 정치적으로 여야 이런 국가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가릴 게 없습니다. 단합해서 합심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 미래를 책임지는 이런 부분에 정말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같이 촌각을 다퉈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신용환의 직관 경제로 풀어보는 정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